드디어 마지막 코너 이 작품 추천하시는지 비추천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진경 선생님. 저는 추천. 밀고 계시네요. 아니 뭐 제가 하자고 했고 그리고 뭐 이 표제장만 보셔도 읽을만하다. 이 표제장만으로도 충분히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이제 알고 이제 막연하게 알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구체적 일상의 옷을 입혀서 이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동떨어진 낯선 어떤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는 되게 친숙한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존재라는 것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일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이제 그런 생활의 발견식에 그럼 너무나 뻔하고 상투적인 어떤 세계의 반복이 아니라 여기에서 일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상처를 이제 희석시키거나 그러니까 상처를 어떤 점에서는 이렇게 순간순간 잊게 해주는 어떠한 그러한 삶의 어떤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전의 어떤 일상성도 그렇고 성폭력 피해의 문제도 그렇고 조금 새로운 시각에서 좀 다르게 읽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건우 선생님. 네, 저도 추천하고 싶고요. 뭐 최근에 읽은 한국 문학 단편 집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발군의 작품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좀 읽으면서 좀 힘든 지점들이 있어서 가독성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작가의 어떤 고통이라든가 이런 느낌들이 너무 생생하게 다가오는 측면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약간 숨이 턱턱 막히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아까 박윤 선생님이랑 방송 찍기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작가가 그 최은미 월드라고 불리는 그런 세계관이 있는 것 같고 그 세계 속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학적인 재능들을 자기 스스로 또 언어화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작가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오랜만에 그러니까. 또 완전 추천이네요. 여태까지 한국 문학에 대해서는 바닥을 계시나요? 한국 문학에 희망이 있네요. 네, 박인 선생님. 네, 저도 추천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뭔가 한국 문학도 약간 이제 책을 실제로 구매하는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약간 한 번 읽고 나면 끝나는 그런 종류의 이제 느낌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설집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구매를 하시면은 한 번 읽고 여러 번 읽을 만한 좀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깊이? 단순히 두께가 아니라 깊이를 경험할 수 있는 소설집이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높이 샀고요. 심리경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뭔가 우리가 이 일상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낯설게 읽게 되는 측면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집중력 있게 읽어 나가게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인물들의 이름들만 봐도 오히려 한 핏줄에 그러니까 성씨가 같고 이름만 조금씩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뭐야 이게 약간 아까 걔가 걔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읽게 되잖아요. 무슨 느낌이냐면 약간 러시아 문학 같은 거 처음 읽을 때 또도르 무슨 뭐 미하일로비치 막 이런 거 나오면 어색해가지고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오히려 이 소설의 인물들이 어떤 가족이나 핏줄이라고 하는 연 안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익숙할 것 같지만 오히려 약간 낯설게 읽게 되는 그런 어떤 일상적 지점들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읽어나가는 재미가 있는 소설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최은미 작가는 저도 개인적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승승장구하고 갑자기 덕담 작가에 대한 덕담을 하시고 약간 예전에 그 권여선 작가가 굉장히 소설을 잘 쓰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인정받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기보다도 그 수준에 비해서 더 많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약간 최은미 작가도 더 받았으면 좋겠다. 이미 대산 문학상 받았다고요. 이미 상도 많이 이미 받으셨더라고요. 다 받았는데 현대 문학상 뭘 받고 더 받아요? 김승원 문학상 받고 맹국호상 받아야지 그러면. 더 받으십시오. 노벨 문학상 나온 것 같은데. 네, 저도 추천입니다. 뭐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이분법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한국 문학을 읽으면서 이분법이 너무 많이 어떤 존재에 대한 이분법. 그러니까 문학이 갈등일 수는 있어요. 갈등은 대립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P아가 나누어질 수는 있는데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분법이 작동하는 문학을 많이 읽어왔던 것 같아요. 그동안 한국 문학을 읽으면서. 근데 그런 이분법이 작동하지 않을 뿐더러 이분법이 작동할 수도 없다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측면 하나랑, 그다음 이 작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개성적인 지점이 근데 종합해보면 한국적 색채라는 느낌을 저는 가져요. 불교적인 느낌, 그 다음에 또 그 한국적 일상,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보면 가족, 한국적 아이덴티티를 지니고 있는 작가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요즘 작가들 작품 보면 막 서구의 이론을 그걸 가지고 소설로 만든 듯한 대학원생 소설, 바다 냄새 나는 소설. 이게 대학원생으로서 기분 나쁜데요? 저 대학원 생활 오래 했지만 바다 냄새 안 나는데. 넌 뭐 완전 나지. 얼굴부터 바다야 너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안 나는 느낌의 소설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작품 읽어보면 눈이 좀 맑아진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혈을 극찬이네요. 네. 극찬. 사혈 소설이네요. 사혈 문학. 죽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걸러가는. 자, 이상으로 눈으로 만든 사랑 리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다른 작품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